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수치도 나타내 봤는데요. 이번에는 자료가 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리고 수치로 나타내고. 근데 수치가 더 어렵겠죠. 앞에 한 자료 가지고도 중심 경향치, 삼포도, 상대적 위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알고 계시면 선택의 폭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럼 자료가 두 개 이상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별량 자료를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별량 자료라는 게 뭐냐면 한 실험 또는 조사에서 두 변수가 동시에 측정을 했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두 변수가 동시에 측정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남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장해봐서 알지만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많긴 하겠죠.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또 어떤 30대 남성들의 30대의 연봉과 연봉, 그 다음에 여가 시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연봉이 높을수록 여가 시간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여가 시간과 연봉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봅시다. 막대도표나 원도표를 이용하는데요. 막대도표만 보여드릴게요. 즉 교수 세 부류가 있죠.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명명척도예요? 서열척도예요? 등간척도예요? 비율척도예요? 네, 명명척도예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금액인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돈이죠. 돈은 못 받는다라는 절대 0점이 있으니까 비율척도예요. 잘하셨어요. 그럴 때 지금 두 조건이 하나는 사립이고 하나는 공립이죠. 또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요. 똑같은 자료인데 이렇게 옆으로 두고 어떤 게 더 편하세요? 뭐 편하고 안 편하고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막대도표. 그 다음에 산점도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점을 찍는 거죠. 산이라는 게 이렇게 막 여러 개 찍는 것 같죠. 영어로는 scatter plot이라고 하는데 특히 양적 변수를 수직선으로 잡고 각 관측값을 다시 양적 변수를 수평적 축으로 잡고 다른 양적 변수를 수직적 축으로 잡고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 위에 점을 막 찍는 거예요. 어떤 경향을 볼 수 있나 하면서 감소하는가 증가하는가 어떻게 얘네들이 강한가 달라지는가 특히 이상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상점 아웃라이어 그래서 내가 가진 자료 밖에 어떤 점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6개 가구에서 주당 식료 품비 지출액. 네, 딱 보자마자 얘네들이 이렇게 표시가 됐죠. 1가구일 때 이 정도면 2가구일 때 이 정도, 3가구일 때, 4가구일 때, 5가구일 때. 근데 어라? 이거 누구야? 모르겠는데 2가구인데 만약에 여기 찍혔다. 그럼 얘가 이상치가 되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는 5가구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 찍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찍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값이 다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가구 원수가 2이고 식료품비가 165인 가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좀 저 사람은 빼야 되겠다. 예, 연구를 할 때는 꼭 빼고 연구를 합니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분석할 때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그러면 수치적 방법이 궁금하시죠? 이 수치적 방법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88점 맞은 친구를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수학을 두 친구가 다 88점을 맞았고
A 친구가 있고 B 친구가 있는데 평균은 같다 이거죠. 그런데 표준 편차가 달랐어요. 한 친구 A는 항상 88점을 많이 맞아요. 이렇게. 근데 B 친구는 100점도 맞고 50점도 맞으면서 88점을 이렇게 맞았다 이거죠. 그러면 네. 또 설명 또 돌발 퀴즈? 뭐 이렇게 맛있는 거라도 걸고 해야 되는데 네 경시대에 나가면 누구 선택한다고요? 아 맞아요. A보다 B를 선택한다고 그랬죠. B가 100점 맞을 확률이 크니까 제발 그날 시험을 잘 봐라.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런 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따로따로 값을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한 친구 한 친구를 보는 게 아니라 두 값에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는 키고요. 하나는 몸무게예요. 그리고 키에도 평균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몸무게에도 평균이 있겠죠. 그러면 키를 X라고 두고 몸무게를 Y라고 두고 우리가 X바 Y바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키와 몸무게 사이에 관계를 표로 막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키를 중심으로는 어떻게 퍼져 있고 몸무게를 중심으로 어떻게 퍼져 있고 동시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그려놓은 그림을 기준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 변수 x와 y의 동시에 변하는 정도를 보내요. 동시에 어떻게 변하나? 두 변수들의 평균점 x바와 y바를 중심으로 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코베리언스라고 해요. 그래서 코 xy 그리고 x쪽만 보면은 시그마 x y쪽만 보면 시그마 y 이렇게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보기 때문에 시그마 x y 이렇게 기호를 쓴다. 기호만 기억하시고요. x쪽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면 이 하나의 점을 한번 선택해 봅시다. 이 점이 좋겠네요. 그럼 이 점은 x축으로 이만큼 벌어져 있죠. x축으로 아니 x의 평균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y의 평균을 기준으로는요. 이만큼 벌어져 있죠. 이제 이걸 동시에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변화는 이 값에서 x바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y의 변화는 자신의 원래 y에서 y바를 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봤네.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분산을 구할 때도 편차를 구했단 말이죠. 중심 경향치의 평균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그런데 이 값을 논할 때 뭐가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0이 되죠. 여기도 다 똑같이 0이 돼요. 그래서 이 값들을 우리가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건데 여기서는 조치를 동시에 움직여야 되니까 이 값과 이 값을 곱해줍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곱했죠? 그래서 각각을 다 곱해가지고 각각의 값들의 곱을 막 논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전체가 n개면 n으로 나눠주고 10개면 10개로 나눠주고 100개면 100개로 나눠주는 거죠. 선생님 여기 보니까 n-1개로 나눠주라고 돼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저랑 이후에 한번 더 공부를 할 건데요. 원래 n개의 코베리언스를 구할 때는요. n으로 나누어 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이 공분산을 어디서 쓸 거냐면 추정을 할 때 쓸 거예요. 즉 검정 이런 거 할 때 쓸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를 가지고 그냥 100개 자체로 논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00개가 정말 10만 개를 대표해서 어떻게 논의를 될까 이런 부분을 할 거잖아요. 그때 나오는 단어 중에 불편 추정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는 자유도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올 거예요. 즉 10개의 자료를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 10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9개로만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야
10개를 가지고 만약에 1000개를 논한다. 그러면 이 1000개가 가진 거를 잘 대변하는 값으로 얘네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바이어스가 안 생겨요. 뭔가 이 어디 하나로 옮겨지는 게 안 생겨요. 치우치는 게. 그래서 불편 추정값을 논하기 위해서 편차가 나오지 않는 추정값을 논하기 위해서 하나 더 작게 나눠주고 그 값을 자유도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우선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코베리언스가 진짜 내가 그냥 10개를 가지고 코베리언스를 구한다면 n개로 나누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100개의 데이터 자체의 코베리언스가 궁금해요. 그러면 100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개를 가지고 10만 개를 논하고 싶어요. 그러면 99개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후에 추정값을 생각해서 하나가 작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SPSS, 뭐 SAS 이런 통계 프로그램 보시죠.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다 n-1개로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하는 방법은 다 뭔가 검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추정을 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네, n으로 나눈다, n-1로 나눈다. 의 기준은 내가 가진 자료를 그냥 코베리언스를 보고 싶다. 편차를 보고 싶다. 그러면 n으로 나누면 되고요. 이 본 걸로 뭔가 더 큰 거를 논하고 싶다. 그러면 n-1로 나누면 된다. 이 정도 우선 기억해 두시고요. n개에서 n-1을 뭐라 부른다? 자유도라고 한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값들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해요. 시그마니까 다 더한 다음에 n-1로 나누거나 n으로 나누면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표준 편차 구했던 방법임을 바로 아실 수가 있죠.